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10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괜찮게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그나마 피부로 느끼기에 좀 괜찮은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 안 되십니다만 포함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좀 웃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어제와는 좀 다소 다른 분위기였죠. 지수보다는 어제 사실상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는 바이오가 아주 그냥 날라다녔죠, 그쵸? 나머지 업종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이 거래소에서 좀 나서줬고요. 특이하게 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2,300억이 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지속될 거라고 아직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휴일을 앞두고 양호한 장세가 시작됐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작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시작할 내용 대장주를 찾아라. 현재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라 이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주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 10월 7일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헬릭 스미스, HLB 그죠? 메지온, 신라젠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어제 주도주였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괜찮았어요. 흐름 자체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오늘 보니까 국산화 수혜주 그죠? 일본이 무역 제재를 통해서 수출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반도체 관련 재료 핵심 소재들을.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앞으로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 될 건데요. 이런 일본의 무역 제재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죠? 핵심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지 않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인, 그죠?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램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과연 이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도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률을 높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장주,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분명히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가 돈다. 바이오 중에서 테마가 돌고 여러 가지 5G라든가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지금은 좀 고개를 좀 숙이고 있지만 악재 아닌 악재로 인해서 남북 경협 관련주, 대북 테마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돌면서 지금 순환매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대장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오늘 이렇게 보시면 회사의 로고만 이렇게 잠깐 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램 테크놀로지, 두 번째가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쵸?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솔브레인인데요. 이 세 종목을 대장주의 후보로 국산화 수혜주 후보로 이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누가 대장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솔브레인이 가장 좀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22%가 넘어서 오늘 9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오전에는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만 오후장에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18,000원을 다시 한번 18,000원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램 테크놀로지는 오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끝났습니다. 만원대를 돌파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결국 9,830원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우리가 정말 얼만큼
이 세 종목이 국산화 수혜주로 대장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차트 모습을 먼저 동진 세미캠을 먼저 여러분들 보도록 할까요? 자, 동진 세미캠의 모습, 뭐 기술적인 차트 모습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지난 7월 달의 고점을 오늘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 자, 7월부터 8월까지 거래가 그때가 이제 처음 이제 일본에서 무역 제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제품을, 그죠?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이런 어떠한, 캠페인, 운동, 이런 거가 이제 완전 정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올 여름에. 그때 동지세미캠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만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18,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는 조정을 좀 받았어요.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 9월 달에 주가는 올랐지만 사실 얘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핑계로 시세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10월 들어서면서 다시 전고점을 좀 위협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18,200원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다. 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오늘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7월, 8월에 수반이 된 거래량, 물론 치고받고 한 그런 어중이 떠중이 매물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일부 매집이 상당히 탄탄하게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동진 세미캠 과거의 고점이 이제 22,000원, 23,000원, 24,000, 25,000원대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자,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특성상 지금이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야 충분히 노려볼 만한데,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드문드문 시세 연속성이 그렇게 길게 나가지 않는 그런 장세예요. 또 언제 국산화 수혜주들이 또 밀리고 다른 또 테마가 올라갈지를 모른다. 자, 어제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제 방송에서. 자, 그런 취지로 본다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 차트 모습으로 봤을 때 동지세미캠은 상당히 탄력적이고 의미 있는 적은 거래량을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미 있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다음 이제 램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위치예요. 오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동지세미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램 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중에 고점이 얼마예요? 11,2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에 미루 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얘는 역사적 신고가예요. 아까 동진 세미캠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데,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내내 조용하다가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얘는 오늘 거래량을 너무 많이 수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탄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동진 세미캠과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인데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아까 본 램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양호하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죠? 거래량도 적당하고. 8월, 9월에 조정을 받는 순간에서도 동진 세미캠과 램 테크놀로지는 아래로 처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솔브레인은 처지지 않고 계속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그죠? 옆으로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 오늘 적당한 거래량을 가지고 22%나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 뭐,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다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솔브레인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먼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어제 자세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바이오 대장주의 후보군은 4종목을 꼽았어요. 자, 신라젠. 사실 신라젠이 가장 노후화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노후화가 뭐냐면, 가장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먼저 시들었던, 그렇죠. 당연하죠. 관심을 가장 먼저 받았고 가장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상 실패한 이후로
삼성전자 하지 마라 이런 권고를 받은 이후로 주가는 처졌죠. 그렇죠? 많이 처졌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라젠이 어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두 번째 후보가 HLB인데요. HLB는 오늘 좀 약했어요. HLB가 약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모멘텀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얘는 경고 종목이에요.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더 오르게 되면 뭐 거래가 뭐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제재가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늘 속도 조절로서 강보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릭 스미스는 오늘도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어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던 메지온이 오늘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메지온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의 어떤 기술적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젠 볼까요? 자, 신라젠 기술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바닥에서 또 만원대부터 건 뭐, 지금 5, 60% 지금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상한가였었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술적인 점수를 보더라도 신라젠은 가장 낮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고, 앞으로도 이제 그 바이오 업황이 크게, 뭐, 곤두박질 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4만원, 3만 5천원 부근, 4만원 부근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2만원 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HLB 먼저 볼까요? 자, HLB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그쵸?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자,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기적인 시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과열.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했으니까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의가 약간 뭐예요? 경고. 경고음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얘도 오늘 10% 이상의 상승을 가능성이 높았죠. 오늘 장중에 15%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급락도 했었어요. 마이너스 7%까지. 굉장히 오늘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속도 조절을 한 거다. 대신 HLB도 어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고점을 위협할 정도의 상승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종목 헬릭 스미스 볼까요? 자, 헬릭 스미스도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삼상 뭐 그 실패 IRS죠. 삼상 실패가 나온 이후로 주가 급락을 하고 뭐 신라젠이라든가 또 헬릭 스미스 HLB처럼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바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어제도 이런 설명을 분명히 드렸어요. 헬릭 스미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다른 방식의 지금 뭐 삼상 거의 실패 얘기 아닙니까? 그쵸? 뭐 자체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실패한 이후로서 다시 그 삼상의 비상이죠. 임상 비상. 그래서 약효가 입증이 됐다. 그래서 이제 판매 신청을 이제 앞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현재 이 삼상 성공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한다는 그런 호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가 많았고요. 장중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장중에는 꽤 올랐었죠.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제 강조했던 메지온입니다. 오늘 메지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는데요. 자, 장중 25%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17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메지온은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신라젠과 또 HLB 또 헬릭 스미스와 달라요. 왜? 얘는 11월 달에 이제 삼상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죠? 예. 아직 뭐라 그럴까? 좀 때가 안 묻었다 그럴까요? 예. 자, 그런 어떠한 매력이 있고요. 또 특히 메지온은 뭐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월에
유대나필이죠, 여러분들.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폰탄 수술, 이제 심장이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심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좌심실, 우심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심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폰탄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폰탄 수술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계속 유지시키는 치료제가 필요한데 치료제가 전무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사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다 거절하고 이 유데나필, 이건 이제 동아제약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어요. 자이데나라고 하는 이게 바로 유데나필입니다. 그 유데나필을 가지고 우리 폰탄 수술을 한 환자들한테 지금 약 400명입니다. 12세부터 18세까지 아주 건강한 젊은 친구들 400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서 11월달,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이 3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때까지가 메지오는 가장 강한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성기. 자, 10만원대에서 최근에 18만원, 19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상승도 다음 달에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성공에 따른 그런 결과물을 발표한다면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게 지금 19만원, 20만원 나와요. 목표가가. 근데 혹자들은 막 50만원, 심지어는 80만원, 100만원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희귀약품이라는 것이 수요가 많지 않아요. 항암제라든가 그죠? 지금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 항암제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암 환자들이 많은데 자, 이 폰탄 수술을 하는 이 희귀병 환자들은 미국에서만 약 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굉장히 느슨해요. 네, 항암제보다. 왜? 급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사실 임상에 성공을 하고 상업화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지금 현재 메지온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요, 이슈라든가 어떤 기대감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지온이 가장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또 종목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국산화 수혜의 대장주는 뭐가 될 것이며 또 이 바이오의 대장주는 뭐가 될 것이며 네, 말씀드렸습니다. 국산화 수혜주에서는 뭘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솔브레인. 바이오 중에서는 메지온을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지금 공매도예요, 공매도. 지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제한을 받을 수, 어제도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공교롭게도 지금 바이오주들로 공매도가 다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올해 뭐 4월부터 9월 이렇게 보더라도 공매도가 제일 많은 게 보니까 HLB예요. 헬릭스미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지온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볼까요? 자, 최근 5일 동안의 코스닥의 공매도 상위 순위를 보니까 HLB 들어가죠. 신라젠 들어갑니다. 헬릭스미스 당연히 들어가죠. 그 밑에 메지온 있고요. 자, 동진 세미캠도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 국산화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덜해요. 근데 이제 점차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가 많이 증가를 하겠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일일이 체크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여러분 핸들링 하고 계시고 이 종목을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닥에 있는 공매도 순위를 보니까 당연히 헬릭스미스 HLB가 상위고 신라젠, 메지온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미루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거의 외국인들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지금 완화가 돼서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공매도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죠? 공매도 100%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외국인들이 한 60%, 예? 기관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대로 머문다. 거의 개인들은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어도 기관들한테, 기관 투자한테 좀 대주를 해서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공매도를 치려면 신용도도 좋아야 되고 자금도 많아야 돼요. 슈퍼 개미만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거의 개인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공장장 TV 시청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많이 어색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난해해요. 뭐 좀 체계에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가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늘 여러분들 첫 방송인가요?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첫 번째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오프라인 쪽에서만 강의를 진행하다가 온라인 이렇게 뭐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씩 조금씩 좋아요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조회수도 늘어나고 또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루에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또 방송을 또 내일 다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아이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억지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더 좋은 방송 한번 해봐라 듣고 싶다 더 좋은 내용 한번 공부해서 알려줘라 이 방송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 반드시 좋아요랑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화면 우측 하단에 거기 주식공장의 TV 조그만 로고 있죠? 그거 누르시면 구독되고요. 방송 그 밑에 이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과연 코스닥의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정말 어떤 것이 될까요? 좀 저도 지켜보면서 오늘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백업 또 리뷰를 한번 하는 그런 방송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